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관세 발언,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이슈까지 수급 쪽으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시장에 부재하면서 힘든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지 오늘도 마켓 일타 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그서입니다. 네. 현대차 투자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아닐 거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2018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코스냐면 협상, 유예, 보복. 딱 이 세 가지 카테고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 유예, 보복.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낸 책 중에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시 또 이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럴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건 결국은 이제 뭐 현대차도 결국은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기대감을 먼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도 그냥 엑시트 하자, 매도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반적으로 투심이 그냥 아예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고 있죠. 맞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오늘까지 매수하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반도체 주들과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거시 쪽이 좋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재야지 31일 날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증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약간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원자재 얘기 위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원자재 쪽에서 어디를 다룰 거예요? 다 다룰 겁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하나씩 보면서 기름 빼놓고 다 다룰 건데, 사실 뭐 원자재 하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구리가 있겠죠. 구리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구리가 2024년도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24년도에 상반기 주도주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구리 관련주였어요. 구리 관련주. 그리고 플러스에서 전력, 전선 관련주들. 그때 이때 당시에 이제 구리 가격이 24년도에 올라갔을 당시에 딱 하나였어요.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력센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왜 올라가는 걸까요? 결국은 관세 이슈. 여기다 관세를 매길 거다. 그리고 여기다 AI 관련된 부분의 수요도 같이 계속 꾸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구리 가격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우리도 좀 봐야 되잖아요. 보게 되면요, 다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블룸버그와 골드만삭스가 같이 만든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게 이제 아까 구리 선물은 넘어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구리를 진짜 실제로 거래하는 이제 현물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의 가격인데 마찬가지 패턴이죠. 근데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뭐 톤당 뭐 지금 보면 톤당 뭐 11,000불, 12,000불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뭐냐면 거의 한 만 불 정도에서 한 몇 년 동안은 횡보할 거다. 더 이상 구리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왜 주가가 빠지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이제 공산품에 필요한 게 사실 구리가 밀접한 연동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과연 해외에서도 생각하듯이 구리 가격이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냥 고가권의 정체 또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구리 가격이 최근에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국내 증시안에서 구리 관련주도 많이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네, 맞아요.
주가가 결국에는 같이 동행했을까요? 아직은 동행이 멀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게 이제 풍산이라는 네. 종목이었잖아요. 풍산 좌측이 풍산이고요, 우측이 이제 테마성 대장이죠. 이구산업 주가 추이입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지금 풍산도 그렇고 이구산업도 보시면 가장 높은 고가 연역이 24년도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서 필요하니까 뭐 전선이 필요하다, 구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올라갔을 땐 그때 가격인데 지금 보면 어떻죠?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구리광산주, 뭐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전반적인 구리 관련주들은 이전 작년의 고가를 쉽게 얘기해서 터치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왔나?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좀 패턴이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구리 가격 만약에 최소 못해도 고가권에서 횡보한다면 이익 마진은 이런 업체들이 꾸준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장하고 연동성을 있는 원자재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바로 금입니다. 금. 네. 금 많이 올랐어요. 온스당 지금 3,000불이 넘었죠. 3,000불. 한 돈에 지금 한 60만 원 네, 오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중간에 뭐 김치 프리미엄 얘기도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 나오는데 뭐 구리 외에도 그러니까 금 가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금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금이 통상 올라갈 때는 금이라는 건 통상 안전자산 성격을 좀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채권은 조금 재미없고 그러니까 금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제가 왜 금 가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금이 조만간에 꺾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기술적으로 과열이지만 금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 해석하는 시선이 좀 많기 때문에 금을 좀 재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금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 그럼 쉬어갈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자산들이 안전자산들이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월 2일 날 딱 관세를 발표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상황이면은 금 가격이 하락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 자산들이 자금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이라든지 또는 채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오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4월 2일까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증시가 계속 그 변동성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그 상승폭 반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올라갔다가 또 월요일 되면은 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모양새인데 어쨌든 4월 2일까지는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럼 4월 1일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땐 딱 이 섹터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구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풍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해지 전략으로 네. 해운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좀 빠졌습니다. 그것도. 네. 사과의 방송을 갑자기 아닙니다. 하시는 사과의 거예요? 말씀은 아니고요. 네. 4월 2일까지는 제가 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크게 동요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4월 2일까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구리 가격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가에서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이 구리에 대해서 섹션 232 법안이 있습니다. 관세 추진. 이게 구리에 대한 관세를 물리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1일 날 물리는 게 아니라 4월 2일 이후에 수주 안에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감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 물량이 대부분 이 섹션 지금 232 법안 때문에 구리를 제재하는 법안 때문에 전 세계 구리 현물들이 다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AI 붐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재고를 2025년까지 또 축적을 하겠다는 또 발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엇물렸다는 거죠. 다 맞물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구리 가격 지금 고공행진을 최소 못해 횡보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차트 좀 멀리서 보면요. 이미 지금 이구산업은 9,000원, 10,000원 가 있어야 됩니다.
24년도 구리 가격 기준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원래 동주가 이루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이제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일단 짧게 좀 잡아드릴게요. 그 짧게 잡아도 길기 때문에요. 7,000원 선으로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35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리 가격 동족값 이루면 이구산업 풍산도 이미 신고가 넘겼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에 대해 1타 종목 알아봤고요. 4시에 무료 방송 갈까요? 네, 4월 2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 장세, 묻지마 올랐다 떨어졌다를 증시가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4월 2일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들,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튜브나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감기로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1타 강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